안녕 여러분! 엄마의 인형 동화 동글쌤이에요. 이번에 읽어볼 동화는 바로 개미와 배짱이에요. 그럼 인형들과 함께 동화나라로 떠나볼까요? 눈부시게 푸르른 봄날, 배짱이는 나뭇잎 위에 누워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어요. 나뭇잎 밑으로는 개미가 음식을 잔뜩 실은 수레를 끌고 지나가고 있었지요. 개미야, 너는 일밖에 할 줄 모르니?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겨우내 먹을 음식이 없을 거야. 에휴, 이렇게나 먹을 게 많은데 무슨 소리야. 그리고 겨울이 되려면 아직 멀었는데 뭘 벌써부터 그러니? 난 더 놀래. 시간이 지나 가을이 되어도 배짱이는 노래만 부르고 있었어요. 개미는 가을에도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하고 있었지요. 개미야,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너는 일만 하는 거니? 곧 겨울이 오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을지도 몰라. 개미야, 이렇게 먹을 게 많은데 무슨 걱정이야. 그러지 말고 너도 좀 놀아.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었어요. 펑펑 내린 눈으로 온 세상은 하얗게 얼어붙었지요. 배짱이가 누워 바이올린을 켜던 나뭇잎도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아, 추워. 먹을 것도 하나 없고 잘 곳도 없잖아. 이러다 얼어 죽겠네. 배짱이는 먹을 것을 찾아 숲속을 헤맸지만 모든 게 눈으로 덮여 먹을 것을 찾을 수 없었어요. 쫄쫄 굶어 배는 고프고 엄청난 추위에 다리는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숲속을 헤매다가 개미의 집을 발견한 배짱이는 똑똑 문을 두드렸어요. 개미야, 나 배짱이야. 너무 추운데 잠시 들어가도 되겠니? 어머, 배짱이구나. 어서 들어와. 개미의 집으로 들어간 배짱이는 따뜻한 집 안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휴, 이제 좀 살 것 같네. 개미야, 그동안 너를 놀려서 미안해. 괜찮아. 이번 겨울은 우리 집에서 지내도 돼. 그 대신 내년에는 함께 열심히 일하자. 그래, 고마워. 내가 많이 어리석었어. 배짱이는 그제서야 열심히 일한 개미를 비웃었던 것을 뉘우쳤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부터는 열심히 일도 하였대요. 물론 바이올린 연주도 하면서요. 안녕 여러분! 엄마의 인형 동화 동글쌤이에요. 이번에 읽어볼 동화는 바로 개와 고양이예요. 그럼 인형들과 함께 동화나라로 떠나볼까요? 인자하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에겐 자식은 없었지만 대신 개와 고양이를 가족이라 생각하며 정성껏 돌봐주었지요. 그 때문인지 개와 고양이도 서로 사이가 좋았어요. 하루는 할아버지가 강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허허, 오늘은 물고기들이 영 잡히지 않는구먼. 좀 잡혀야 내일 장에 나가서 팔 터인데. 할아버지는 텅텅 빈 그물을 보며 걱정했어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해가 뉘엿뉘엿 저물 때였어요. 에휴, 오늘은 그만 접고 들어가야겠구만. 할아버지가 집에 돌아갈 채비를 할 때였어요. 낚싯대의 찌가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허허, 고놈 참 힘도 세구나. 잡히지 않으려는 물고기와 잡으려는 할아버지의 승부는 결국 할아버지의 승이 되었어요. 크고 반짝반짝 빛나는 물고기를 잡은 할아버지는 기뻤지요. 그때였어요. 할아버지에게 잡힌 물고기가 눈물을 흘리며 무슨 말이라도 하려는 듯 뻐끔뻐끔 거렸지요. 어째 물고기가 사람 마냥 눈물을 흘리노. 이거 참. 옛다, 다시는 잡히지 말거라.
마음 약해진 할아버지는 물고기를 풀어주었어요. 그때 다시 강으로 돌아간 물고기가 어린아이로 변하였어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사실 저는 용왕님의 아들입니다. 저를 풀어주신 감사의 표시로 이 구슬을 드리겠습니다. 부디 잘 쓰셨으면 합니다. 아이는 할아버지에게 구슬을 주고는 물속으로 사라졌어요. 놀란 할아버지는 구슬이 떨어질세라 품에 꼭 안고 집으로 뛰어갔어요. 할멈! 무슨 일이에요, 영감? 할아버지는 강가에서 있었던 일들을 할머니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용궁 왕자님의 선물이라니. 경사났네, 경사났어. 구슬의 비밀이 밝혀지자 노부부는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 구슬은 바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주는 요술구슬이었거든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할아버지 할머니의 소식은 온 마을 사람들은 물론 이웃 마을에 사는 욕심쟁이 영감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어요. 구슬이 탐났던 욕심쟁이 영감은 할머니 혼자 계신 집에 찾아가 요술구슬을 한 번만 보여달라며 사정했어요. 영감이 알면 혼날 텐데. 에이, 딱 한 번만 보고 도로 넣을 건데 바깥 양반이 어찌 알겠소. 용궁의 물건이라니 내 언제 볼 수 있겠나. 얼른 보고 돌려드리겠소.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마음이 약해져 욕심쟁이 영감에게 요술구슬을 보여주었어요. 이야, 요술을 부리는 구슬이라 그런지 번쩍번쩍하구려. 욕심쟁이 영감은 구슬을 요리조리 살피는가 싶더니 몰래 숨겨온 가짜 구슬과 바꿔치고는 서둘러 그 집을 도망 나왔어요. 욕심쟁이 영감이 요술구슬을 들고 사라지자 할아버지 할머니 집은 평범한 초가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지요. 이를 수상하게 여긴 개와 고양이는 낮에 다녀간 욕심쟁이 영감이 요술구슬을 가져갔다 확신했어요. 우리가 그 집에 가서 요술구슬을 다시 찾아오자. 그렇게 개와 고양이는 이웃마을로 떠났어요. 욕심쟁이 영감 집에 도착한 개와 고양이는 먼저 헛간으로 들어가 쥐들의 대장을 붙잡았어요. 이 집 어딘가에 요술구슬이 있을 것이야. 그것을 찾아 가져오도록 해. 못 찾아오면 너희 모두 잡아먹어버릴 테다. 귀한 구슬이라 어디 깊숙이 숨겨놓았을지 모르니 구석구석 샅샅이 찾아보거라. 쥐들은 뿔뿔이 흩어져 구석구석 구슬을 찾아다녔어요. 드디어 구슬을 찾은 쥐들은 서둘러 개와 고양이에게로 가져왔지요. 우리가 구슬을 찾았어. 어서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께 드리자. 구슬을 찾아왔으니 약속대로 너희를 잡아먹지 않겠다. 고양이는 대장쥐를 풀어준 후 구슬을 입에 물고 개와 함께 욕심쟁이 영감집을 빠져나왔어요. 강가에 도착한 개와 고양이는 어떻게 물을 건너야 하나 고민에 빠졌어요. 나는 물을 싫어하는데. 내가 헤엄을 잘 치니 너는 내 등에 올라타고 물을 건너면 되겠다. 대신 입에 물고 있는 구슬을 놓치면 안 된다. 알겠지? 걱정 마. 절대 안 놓칠 테니 넌 헤엄이나 잘 쳐. 둘이 강을 조심조심 건너고 있을 때였어요. 너 구슬 잘 물고 있지? 개는 구슬이 걱정돼 고양이에게 물었어요. 왜 대답이 없어? 구슬 잘 물고 있냐고. 고양이가 계속 대답이 없자 화가 난 개는 야, 너 구슬 떨어뜨렸지? 하고 소리쳤어요. 잘 물고, 퉁덩? 개의 말에 대답하려는 순간 입에 물고 있던 구슬이 떨어져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렸어요. 네가 자꾸 말 시키는 바람에 구슬을 놓쳤잖아. 물어봐도 대답을 안 했으면 됐잖아. 개와 고양이는 강을 다 건널 때까지 싸웠어요. 이제 난 몰라. 너 혼자 찾아봐.
개는 투덜투덜거리며 먼저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고양이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구슬을 어떻게 찾는담? 고양이는 해가 뉘엿뉘엿 저물 때까지 강가를 서성이며 혹시 물에 떠밀려온 구슬이 있는지 찾아보았어요. 아, 배고파. 일단 저 물고기라도 먹고 다시 찾아보자. 고양이는 물가에서 헐떡이는 물고기를 잡아 덥석 물었어요. 고양이가 물고기를 한 입 베어 물자 물고기 뱃속에서 반짝이는 구슬이 나왔지요. 찾았어! 요술구슬을 다시 찾은 고양이는 구슬을 물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부자가 된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구슬을 찾아준 고양이가 무척 고마웠어요. 그 후로 고양이는 집 안에서 지내게 되고 개는 예전과 똑같이 집 밖에서 지내게 되어 만나면 서로 으르렁거리게 되었답니다. 안녕 여러분! 엄마의 인형동화 동글쌤이에요. 이번에 읽어볼 동화는 바로 황금빵이에요. 그럼 인형들과 함께 동화나라로 떠나볼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어머니와 딸이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겸손하며 남을 배려하고 성품이 좋았지만 그녀의 딸은 그렇지 못했지요. 딸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앞세워 배려심도 없었고 무례했으며 교만했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녀에게 청혼하려는 남자들이 온갖 선물을 들고 찾아왔지요. 하지만 딸은 찾아오는 남자들에게 인사조차 하지 않았어요. 나같이 아름다운 여자가 저렇게 못생긴 남자를 만난다니 말도 안 돼. 얘야, 그 사람의 착한 마음과 진심을 봐야지.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안 된단다. 그럼 제가 저 밖에 있는 못생긴 사람한테 시집가길 원하세요? 전 절대 못생긴 사람은 싫다고요. 저 정도면 멋지고 잘생긴 왕자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어머니는 딸이 거칠에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 걱정되었지요. 어느 날 밤 잠든 딸의 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딸의 웃음소리를 들은 어머니는 즐거운 꿈을 꾸며 웃는 딸이 사랑스러웠지요. 다음 날이 되었어요. 얘야, 어제 무슨 꿈을 꾸었길래 그렇게 즐겁게 웃은 거니? 어머니가 묻자 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 그거요? 진짜 환상적인 꿈이었어요. 잘생긴 왕자가 저에게 청혼하려고 찾아온 거 있죠? 게다가 멀리서도 보일 만큼 번쩍이는 황금마차를 타고선 말이죠.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딸의 꿈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얘야, 내가 그렇게 사람의 겉모습만 보면 안 된다고 수없이 말했는데 넌 내 말은 듣지 않는구나. 딸은 그런 어머니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럼 어머니는 제가 가난하고 못생긴 사람에게 시집가길 원하세요? 내 말은 그런 게 아니라 진정으로 널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착한 남자를 만나라는 거야. 부자면 좋겠지만 세상엔 돈이 전부는 아니란다. 두고 보세요. 전 꼭 왕자님과 결혼할 거라고요. 여러 날이 지났어요. 그날도 집 앞에는 그녀에게 청혼하러 온 남자들이 있었지요. 하지만 딸은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햇빛에 반사된 무언가가 반짝거리며 그녀의 집 쪽으로 다가왔지요. 반짝이는 물체가 그녀의 집에 다다르자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황금마차였어요. 황금마차를 본 그녀조차도 너무 놀라 어느새 집 앞으로 나와 있었지요. 세상에, 꿈속에서만 보던 황금마차가 정말 있었어. 이윽고 마차의 문이 열리고 눈부시게 멋진 왕자님이 내렸어요. 잘생긴 왕자님을 본 그녀는 무척 기뻤지요.
아름다운 여인이시여, 부디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네, 좋아요. 딸은 어머니가 말릴 새도 없이 단번에 결혼을 승낙했어요. 딸과 헤어지는 것이 슬펐지만 어머니는 기쁜 마음으로 딸의 행복을 빌어주었지요. 행복하게 잘 살거라, 사랑하는 내 딸아. 네, 어머니. 저도 어머니가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그렇게 딸은 눈부시도록 반짝이는 황금 드레스를 입은 후 황금마차를 타고 왕자를 따라 왕국으로 떠났어요. 왕국에 도착한 딸은 성 전체가 온통 황금인 걸 알고 깜짝 놀랐답니다. 정말이지, 이렇게 멋있는 성은 처음 봐요. 딸은 모든 것이 자신의 생각대로 이루어진 것 같아 행복했어요. 나와 함께 이렇게 먼 길을 오느라 고생 많았소. 어서 식사를 차리라고 할 테니 조금만 기다리시오. 네. 딸은 잔뜩 기대에 부풀어 얼마나 화려하고 멋진 음식이 나올지 상상했지요. 곧이어 그녀 앞에 화려한 음식들로 가득한 한 상이 차려졌어요. 그대가 맛있게 먹어주면 좋겠소. 우와, 하나같이 모두 화려하고 예뻐요. 그럼 맛있게 먹을게요. 딸이 반짝이는 황금빵 하나를 집어 한 입 베어 물려고 할 때였지요. 아야, 왜 이렇게 딱딱하담? 이래선 도저히 먹을 수가 없겠는걸? 딸은 다른 빵을 집어들고는 먹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빵 역시 황금으로 만든 빵이라 딱딱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지요. 저기, 황금으로 만든 음식 말고 진짜 음식은 없나요? 진짜 음식? 이곳은 모두 황금으로 된 것들 뿐이요. 왜, 마음에 들지 않소? 왕자는 그녀를 의아하게 쳐다봤어요. 딱딱하기만 한 진짜 황금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당신도 예쁘고 화려한 것들을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소? 너무 속상해 말아요. 이 황금은 모두 그대의 것이니. 왕자의 말을 들은 딸은 하나도 기쁘지 않았지요.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이깟 먹지도 못하는 황금 따위가 무슨 소용이에요? 딸은 줄인 배를 움켜쥐면서 그제서야 어머니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겉모습에 홀려 판단하지 말걸. 이젠 이 황금 드레스도 황금 마차도 황금 빵도 전부 싫다고. 딸은 황금으로 둘러싸인 성 안에서 정작 먹을 음식이 없어 쫄쫄 굶을 수밖에 없었답니다.